실제로 코딩하는 측면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곧 이걸 또 코딩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을 복습하는, 정리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일단 정의를 해야 되는데, S는 그러니까 set입니다. set, particle set. 그리고 X로 표현된 것은 각 파티클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각 파티클은 이 예시에서 세 가지 값을 가진다 그랬죠. X좌표, Y좌표, 그리고 방향. 그것이 바로 X값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죠? 그리고 P of G는 measurement probability.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졌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상황을 주어졌을 때 그 장소의 확률. 이거 말하기가 말이 꼬이네요. 좀 이따가 넣으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기 있네요. 밑에 항목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P of X는 이제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밑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다 같이 보죠. 하여튼 위 시계에 있는, 알고리즘에 있는 시계에 있는 용어들은 위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위에 정리된 것을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알고리즘 보면은 지금 S state set이죠. 지금 set t-1입니다. t-1 시점에 set은, 파티클 set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첫째, 파티클 각각의 상태, 그죠? 그리고 그 파티클 각각의 weight, 그죠? importance weight. 그리고 U는 control. 근데 컨트롤은 뭐냐면, 이 컨트롤과 U와 G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쉽게 말해서 로봇이 우리가 통로를 통해서 걸어갔었잖아요. 걸어간다고 했을 때 걸어가는 동작, 이게 U입니다. 컨트롤. 그리고 로봇이 문을 발견했죠. observation, 관찰했었잖아요. 관찰한 동작, 그게 G입니다. 우리말로 Z. 그죠? 보면은 그것도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로봇이 걸어가는 거, 걸어갔죠. 요만큼 걸어가니까 이 뭐예요? 덴시티가, 파티클 덴시티가 달라졌잖아요. 이 덴시티와 바로 위에 덴시티, 그죠? 이거랑은 다르죠. 리샘플링 글로 여기다 적어두니까 이게 덴시티가 확 커졌는데 폭이 높아졌는데, 뭐 폭은 뭐 같다고 가정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옮겨가는 것, 이것이 U입니다. 그러니까 액션 혹은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G는 그거죠. 이제 observation, 문이 있는지 없는지, 로봇이 관찰한 것, 그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원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트가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for i 세트가 있고, 그리고 에타는 일단 제로인데 에타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가 1에서부터 n까지, 그러니까 샘플의 파티클의 수입니다. 파티클의 숫자 1부터 n까지 끝까지 샘플을 골라냅니다. 샘플을 골라내는 것이 3번 단계와 4번 단계입니다. 근데 샘플을 골라낼 때는 W 값에 따라서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W 값이 높으면은 보다 높은 확률로 골라내고, W 값이 낮으면은 보다 낮은 확률로 골라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분포. 그거는 밑에 그림이 있죠. 이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W 값이 높은 샘플들은 3번이나 골라졌고, 낮은 것들은 1번, 좀 큰 것은 2번 골라졌죠. 눈 감고 그냥 고르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런데 웨이트가 높은 것들은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XT를 XT-1과 UT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P of XT를 고른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전에 그림 봤던 요걸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 폭이 다르니까 좀 이상하네. 좀 줄여 놓겠습니다. 보면은, 자, 요 그림이 아래 요 그림으로 바뀌었죠. 비슷한데도 보니까 한 칸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각 파티클들의 값들이 달라지게 되죠. 여기서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즉 파티클이 쫙 나열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쭉 나열되어 있는 각 파티클들의 값들이 이 옮겨가는 동작으로 인해서 다시 계산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 식입니다. 이게 4번식입니다. 그리고 5번식은 이제 웨이트를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 of Z 기본 X잖아요.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것은 각 파티클의 스테이트 상태죠. 내가 어떤 파티클에 있다고 하면은 Z라고 하는 관찰을 목격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문을 예를 들면은 얘가 문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발견하나요? 위에서 발견했죠. 여기서 문을 발견했습니다. 얘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1번부터 14번까지의 파티클 중에서 1번 파티클에 있을 때 문을 발견할 확률은 얼마이고 2번 파티클에 있다면 문을 발견할 확률은 얼마이고 4번이면 얼마이고 이렇게 쭉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이고 6번이고 12번 위치에 있을 때 문을 발견할 확률이 이만큼 높더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문을 발견했으니까 나는 4번, 6번, 12번 중에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그게 5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X probability of Z given X입니다. 그것이 이제 weight가 결정된 거죠. 방금 4번, 6번, 12번을 높게 결정해줬죠. 그 과정이 이 그림에서 보면은 2번 단계입니다. weight particle, 그죠? 파티클 각각의 weight를 결정하는 것,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이 파티클들의 값들이 이 값들로 변한 것이 바로 이 5번 단계이고, 다음에 6번 단계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보는 걸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7번 단계에서 보면은 다시 이렇게 재정리된 새로운 xt 값과 새로운 wt 값으로 가진 새로운 세트를 구현한 것이 7번 단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하면 처음에 initialize particle 상태에서는 모든 파티클들의 그 웨이트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에서 observation이 있는 바람에 이렇게 파티클 웨이트가 달라지게 되죠. 이 과정은 이 수식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과정을 수식에서 보면은 1번 라인 계속 그림이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3번, 4번 그죠? 3번, 4번이 이 첫 번째 initialize particle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죠. 3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1번에 해당되고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공식, 이 공식이죠. 이 공식이 해당되는 것이 이 2번입니다. weight particle에 해당되고, 그리고 4번은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4번은 빼놓고 일단 그런 다음에 7번 단계가 여기 있는 말하는 여기 3번, 4번이 7번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선택되어진 파티클들로 새로운 배열을 구현한 것이 7번이 4번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여기 있는 시계 7번이 이 그림의 4번 단계, 그죠? 그리고 시계 5번이 이 그림의 2번과 3번 단계, 그죠? 2번과 3번 단계 해당되고, 그 시계 3번 단계, 그리고 3번 단계가 여기 1번 단계고, 식의 4번 단계는 이 그림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에타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 하는 거죠.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각 파티클들의 확률들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observation 관찰값을 곱해가지고 이 두 개를, 이 웨이트와 이것을 observation 값을 곱해서 이 새로운 웨이트가 구성되었잖아요. 이 새로운 웨이트의 총합이 1이 될 거란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원래 확률값은 다 합하면 무조건 1이 되어야죠. 내가 방에 있을지, 우리 집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있는데 방에, 큰 방에 있을지, 응접실에 있을지, 화장실에 있을지, 옥상에 있을지, 아니면 신발장에 숨어 있을지, 그 확률 각각의 값을 합치면 1이 되어야 되죠. 그게 1.5가 되거나 0.5가 되면 안 되죠. 0.5가 된다는 말은
내 몸의 절반만 우리 집에 있고 절반은 어딘가 딴 데 갔단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1.5라고 하는 것은 나의 1.5배가 내 집에 있다는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확률값 전체를 합친 거, 웨이트의 값을 전체를 합친 것을 1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에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번식이죠. 6번식은 에타 더하기 W를 다 대준 겁니다. 계속 다 대줘가지고 나중에 이 W 값, 웨이트 값을 몽땅 다 에타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노멀라이제이션 되죠. 그죠? 그러니까 W 값을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기 위한 변수가 이 에타라는 거. 그리고 이 4번 단계, 이 식에서 4번 단계는 이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거라는 거. 그죠? 얘가 옮겨가니까 기존의 이 x 값들 x1부터 x14까지 있죠? 파티클 각각 파티클 1번이 x1 그 파티클 1번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태 값이 x좌표, y좌표 그리고 방향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 그러면은 그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x 값입니다. x1부터 x14까지 있겠죠. 그 값이 얘가 옮기감으로 해가지고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나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한 칸 옮겨가면서 이 그림하고 다시 보면 다르죠. 색깔은 진한 게 여기 있는데 얘는 한 칸 지나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 4번식입니다. 그러니까 코딩으로 짜면은 이게 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이면은 이 아름다운 파티클 필터 알고리즘이 코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니까 요 밑에 있는 것이 여기 나와있죠. Update Normalization Factor 이게 6번 항목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파티클 필터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일단 다 뿌려놓고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적은 것들을 점점 제거해 나가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점점 키워나가서 결국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이 나의 위치가 되는 건데 이 파티클 필터 알고리즘은 비단 이 자율주행이나 무인 위치 비행기의 그 자동 항법 시스템 이런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은행들 간의 인수합병, 기업의 가치평가, 국세청 업무, 세금이라든가 이런 별의별 상상하기 힘든 곳에도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게임 분야에서 그 부분은 자세히 다룰 겁니다.